있다. 이 3쪽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루 평균에 있어서는 나쁨의 예보한 대로 나쁨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높아져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예보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인공지능을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작년도 말 기준으로 71%의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무료 단독 시행과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경기, 인천, 서울시 모두가 비상저감 조치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중에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이 이 차량 이부제 동참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요금 면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 부분들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대중교통요금 면제에 부정적 입장이었고,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공동시행을 위한 합의 노력을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단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안 반영은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관계기관과 좀 협의해서 확대 또는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쪽입니다. 비상저감 조치 시행 효과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사업장 공사장이 민간 부분들은 빠져 있어서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예,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비상저감 조치를 제도를 설계할 때 법적 근거가 같지만 환경부와 상계지자초가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제도 취지에서 했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하는데 민간 부분을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나서서 솔선수범하자, 이렇게 하고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 개선 보완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도에 이어 이제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 워낙 짧은 기간에 고농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담당 국장으로서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중심을 잡고 이러한 부분들에 국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요건 개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월요일 오전에는 굉장히 좋았고 오후에는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혼선을 가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차량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발령 요건이라든지 이를 검토하겠다 말씀드리고, 다만 예보의 저희가 당초 제도 설계 시에 그 전날 하루 오후 5시 15분에 발령을 한 이유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공지를 해야 된다는 공공기관에 이러한 요건들 때문에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상계지자체랑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 참여 안내 및 홍보인데 다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널리 더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도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혜석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 여러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감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국외 영향과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당장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봄철 가동 중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등 단기 대책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중장기 대책들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최종 성과 창출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계획 과정에서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원 안전환경정책관입니다. 그러면 국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환경부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종의 그동안의 경과입니다. 1년 전의 상황을 보면 2016년도에 특별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인 관심과 요구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당시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공약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3호 업무 지시를 통해서 응급 대책으로서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 발전소를 6월 한 달간 셧다운토록 하고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정기획운영자문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고 9월 26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간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 12개 부처가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작년 10월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이행점검 TF를 구성해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과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종합대책의 추진 체계와 핵심 내용입니다. 앞서 환경부에서 보고드렸듯이 2020년까지 미세먼지의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산업 등 주요 분야의 국내 배출 감축, 국제협력, 민간계층 보호, 정책 기반 등 4개 분야의 20여 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고농도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로서 작년 6월에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 화력발전소를 한 달간 셧다운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셧다운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사항 발생 시에는 오늘 또 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비상 재감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환경 기준과 민감층의 보호 기준을 크게 강화를 하고 어린이나 학생 등 민감층의 활동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린이 통학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체육관 없는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실내 체육시설과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의 중장기 대책입니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우선 발전 분야에서는 석탄 화력 퇴출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로드맵은 작년 연말에 산업부를 중심으로 8차 전력 수급 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 종량제를 수도권 이외의 충청, 동남, 광양, મં권까지 확대하는 등 그 대상을 확대를 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는 등 강력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생활 분야에 있어서도 도로 청소 차량을 2배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주변 국가와의 국제적 공조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에 미세먼지 문제를 그 의제로 올리고 양국 간의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 도전적인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의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 초기 단계부터 추진 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독려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관계부처 합동의 점검 TF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종합대책에 나온 세부 이행 계획을 58개 과제로 규정을 하고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점검 방법은 각 부처가 1차적으로 자체 그 평가를 하고,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자체 평가를 확인 점검하는 한편 총괄 평가를 해서 자체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그 평가 결과는 국무회의 또는 현안 점검회의에 조정을 해서 이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점검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그 종합대책 중에 실효성이 부족한 과제는 내용을 보완을 하고, 또 새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규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첨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4, 4분기에 시행한 그 결과를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고, 각 부처에서 추진 상황을 보고를 하면 1월 중에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해 나가고, 필요한 이슈가 발생할 때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하면은 국무재정실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차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건 좀 생략. 에서 했고, 그리고 모분적으로 하는데 민간 부분을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나서서 솔선수범하자, 이렇게 하고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 개선 보완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도에 이어 이제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 워낙 짧은 기간에 고농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담당 국장으로서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중심을 잡고 이러한 부분들에 국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요건 개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월요일 오전에는 굉장히 좋았고 오후에는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서울시 모두가 비상저감 조치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중에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이 이 차량 이부제 동참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요금 면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 부분들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대중교통요금 면제에 부정적 입장이었고,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공동 시행을 위한 합의 노력을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단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안 반영은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관계기관과 좀 협의해서 확대 또는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쪽입니다. 비상저감 조치 시행 효과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사업장 공사장이 민간 부분들은 빠져 있어서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예,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비상저감 조치를 제도를 설계할 때 법적 근거가 같지만 환경부와 상계지자초가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제도 취지다. 이 3쪽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루 평균에 있어서는 나쁨에 예보한 대로 나쁨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높아져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예보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인공지능을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작년도 말 기준으로 71%의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쪽이 2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무료 단독 시행과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경기, 인천 혼선을 가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침부터 계속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차량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발령 요건이라든지 이를 검토하겠다 말씀드리고, 다만 예보의 어떤 저희가 당초 제도 설계 시에 그 전날 하루 오후 5시 15분에 발령을 한 이유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공지를 해야 된다는 공공기관에 이러한 요건들 때문에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상계지자체랑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 참여 안내 및 홍보인데 이 다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